얼마 전에 지하터널 붕괴한 곳입니다. 오늘 여기 땅에서는 광명시 나와봤는데요. 여기 뒤가 바로 신안산선 여기 공사 현장 붕괴한 현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 아직 뭐 정확한 이 사고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닌데요. 이 연약 지반이랑 부실 시공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런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사고 위치가 또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파트 단지에서 50m 불과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해서 충격을 줬는데 여기 광명역 푸르지오 이 단지 101동에서 바로 앞이에요. 지금 와보니까 무너져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 옆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거든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바로 앞 공사 현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공사 현장 내부에 균열이 발생한 게 이제 발견되면서 인근 주민분들한테는 대피령이 사전에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주민분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지 이거 좀 상상도 저는 안 되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번 직접 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넣으려고 꺼냈는데 뭐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무너지고 약간 어떤 소리였나요? 소리죠 뭐. 여기 광명 자체가 집안이 튼튼하진 않아요. 차선도 마찬가지고 뭘 박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얘네들 돈 들어가니까 안 한 거죠. 사고 터지고 숨기고 바꾸고 하니까 이 말이 돼요? 어찌 보면은 나중에 터지느니 지금 터져서 완벽하게 좀 공사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공사가 사실 환풍구 공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는 큰 메리트도 없는데 저희가 2차적으로 피해를 입고 저희는 이제 학생인데 저희 고등학교에 다니는 버스를 타는데 탈 수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기가 아예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제일 불편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또 공포감이 좀 상당하셨던 것 같고, 이 주민분들이 밝힌 전조 증상 외에도 이 신안산선 공사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이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제5-209는 감사원으로부터 2023년부터 집안 상태가 매우 불량해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감사 결과를 받았었습니다. 설계 부실에 따른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데요.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붕괴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지하수가 배출된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하수가 대규모로 유출되면 토사 밀도가 낮아져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단계별로 굴착과 보강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신안산선 공사를 맡은 이 넥스트레인이 국토교통부에 이 공기를 48개월 정도 늦춰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집안이 연약한 경우에는 굴착 속도와 이 안전성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는 준공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면서 이제 공사를 강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신안산선 사고를 두고 물론 연약 집안도 있고 다른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예고된 인재였다 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 사고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그러면 기존에 조사한 내용 없어? 어디가 위험지역인데? 하는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권도 이 싱크홀 집중 위험지역입니다. 실제 2024년 서울시의 집안치마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강남구에서 발견된 싱크홀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서울시가 발견한 전체 동공 329곳 중에 강남구가 65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광진구가 28곳, 서초구가 25곳, 중구가 21곳, 송파와 서대문구가 각각 20곳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3호선, 5호선, 신분당선 등에서 이 빈 구멍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비싸고 입지가 좋은 땅일수록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땅 아래 한강이 지나는 중심지라는 점, 이 점이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울에서도 이 고밀도 지하 개발이 가장 집중적으로 극단적으로 진행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요 도로 아래에는 지하철 2379 노선이 지나는 데다 GTX A 노선도 삼성을 뚫고 갑니다. 이 교통 수요가 많다 보니까 대규모 굴착 공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바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조감도인데요. 지하 6층까지 뚫고 내려가는 이 사업은 영동대로 아래로 무려 5개 노선이 지납니다. KTX와 지하철 2호선을 비롯해 지하 40m까지 뚫고 들어가는 대심도 노선인 GTX AC 노선이 지나고 위례신사선까지도 지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는 대형 개발 사업이죠. 현대차 GBC 사옥이 크게 올라갈 예정인데요. 위아래로 어마어마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초고층 재건축이 위험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로 대치랑 압구정 일대에서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압구정 현대는 최고 70층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고 은마 아파트는 최고 49층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이 GTX 신호선 공사 과정에서 은마 아파트의 붕괴 위험을 우려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 저희 지금 현장에 와봤는데 이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예상하신 분이기도 하죠. 이찬우 회장님 모시고 한번 지금 현장 가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한 점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미리 어떤 신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집안적인 조건은 이 지역이 다 토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 수위가 지표면에서 3m만 파면 바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었단 말이죠. 물길이 있었다, 강이 흐르고 있었다, 땅속에서. 지형적인 조건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급류다, 경사가 졌다. 본래부터 터널 공사를 하기 전부터 빠른 속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사고 위험이 높은 그러면 지역이다라는 그렇죠. 거를. 거기에다가 터널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물이 얼마만큼 빨리 내려 꽂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발파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빵빵 치니까 소규모 지진을 발생을 시켰다. 겨우겨우 이제 안반에 이제 경사직에 붙어 있는 그 토사 덩어리들이 산사태를 잃어버리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러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안일하게. 현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토사에서 물이 하루에 1,600톤 정도 터널 속으로 이제 유입이 됐는데 1,600톤이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물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흙탕물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배수로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을 텐데 그걸 보고 현장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직감하고 느껴야 되는데 간과를 해버린 거죠. 무시하고. 감리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 하는 건가요? 본래 감리라는 게 뭐 한통속이에요. 왜냐하면 감리라는 게 공사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거든요. 그거를 못하면 벌점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부실한 감리사로 해가지고 낙인이 찍혀요. 구조적으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감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다음으로 지금 좀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포스코에서 시공하는 이제 시공 예정으로 돼 있는 뭐 GTX B 같은 경우에 인천에 굉장히 송도가 매립지잖아요. 그죠. 점토층에 네. 굉장히 집안 침하에 취약하고 뭐 거기도 그렇고 한강도 또 한강 옆을 또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민원이 지금 벌써 걸려 있어요. 주민들이 뭐 자기네 집 밑에 옆에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네. 뭐 그건 굉장히 이제 주민들로 봤을 때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한강이 지나는 곳이라면 사실 강남 일대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뭐 성수라든지 그런 것도 좀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부간선 지하와 또 이제 대치동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하철도 이미 지나가고 있는 데잖아요. 명일동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도 상수도간, 하수도간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집안 침하가 또 되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날 이거를 뭐 노후 상수간 뭐 교체한다 이게 해결 방안이 아니라 침하를 시키지 않아야지만이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침하를 안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침하가 되지 않는 그 굴착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이미 공사가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그렇게 공사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그럼 앞으로도 이게 네. GTX는 난항이 엄청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쉽게 아마 정해진 공기 내에 완성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겨우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 공사 비용까지 증가한다? 어떻게 또 다행인 건 아직 삽을 또 뜨진 않아서 그렇죠. 실착공에 들어가진 않은 상태라 또 뭐 공사를 제대로 한다면야 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힘들 걸로 보이네요. 근데 뭐 사실 GTX는 대심도 공사라고 해서 안전하다 네. 이렇게 말하는 의견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 은마 아파트도 이제 GTX 시공사 하면 네. 위험하다, 아파트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근데 정말 그게 위험한 이제 좀 사실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터널 자체는 그 안반층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가 볼 수 있죠. 근데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집안은 토사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은 뭐 붕괴가 될 그 위험성이 별로 크지 않지만 토사층이 있는 그 토사가 유실이 되게 되면 지하수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관 파열이라든지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주택 이런 것들이 침하가 되고 그래서 아파트 뭐 주택들이 좀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거죠. 예. 초고층 재건축은 왜 위험한 건가요? 초고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땅을 깊숙이 파야 되는 것이고, 깊숙이 파다 보게 되면 땅 속에 있는 지하수 수맥들을 다 건드리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그런 지하수들이 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몰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토사 같은 것들 끌고 들어오겠죠. 흙탕물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나무집 밑에 있는 토사들이 그 터파기 공사장 안으로 이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쪽 그 집안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강남은 유독 오래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난방 배관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집안이 약화해서 지하가 서서히 비어가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치마 사례는 이 하수관의 노후화 그리고 누수가 또 주된 요인으로 밝혀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사고가 급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7년간 발생한 사고는 총 1,400건인데요. 이 중에 6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사고는 총 664건으로 47%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강남의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워낙 부동산 가치도 높고 이렇게 대형 개발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응급 복구에 집중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에 위치한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섰다는 건데요. 이 부동산 프리미엄이 안전까지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것, 이번 사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